안녕하세요, 홍규민 클럽입니다. 오늘 배경 화면이 바뀌었죠. 그전에 맨날 그 방에서 하얀 벽으로 하다가 지금은 막 새소리도 들리고 막 파란 하늘도 보여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모처 제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가진 책들 좀 보셨겠지만요, 오늘은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번역한 책이고 칼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거대한 전환,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제 인생에서 이 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1993년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마디로 망한 상태였습니다. 대학원을 가기로 해가지고 대학원을 왔는데 이 다음 학기를 지금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완전히 그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했다. 이 매몰 비용이 얼마냐. 그런데 더 매몰 비용 나가기 전에 이게 손절하고 털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대학원 연구실에 굴러다니던 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자, 이게 영어본 원본이고요. 제가 그때 읽었던 바로 그 책, 그 까마득한 옛날 그 책인데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통했습니다. 왜 남녀가 이렇게 눈이 딱 맞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책에 귀신이 씌워져 있다라고 보통 믿는 편인데, 그래서 뭔가 나랑 이렇게 인연이 되는 책이 오면 서로 이렇게 눈이 딱 맞는 순간이 있다고 믿는 편인데, 이 책의 경우가 그게 아주 진하게 체험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건지도 몰랐는데 제 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그냥 모르겠다 해서 가지고서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꼭 귀신에 씌운 것 같이 이 책이 쟤를 붙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이 책만 읽고 이 책으로 대학원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 책에 뭐가 그렇게 저를 매료시켰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사회과학, 경제학과에서도 그렇고 외교학과에서도 그렇고 제가 괴로웠던 거는 뭐냐면은, 저는 사회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거는 사회가 객관적으로 뭐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인과관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어떤 행복을 겪는지, 어떤 절망과 희망을 품게 되는지를 함께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기획한 어떤 고속철도가 있는데 하이퍼루프라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속도랍니다. 지금 뭐 KTX 이런 거는 될 것도 아니게 대륙을 그냥 순식간에 횡단하는 열차인데, 그 아직은 계획만 있죠. 근데 그 광고 사진에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아하게 웃으면서 그 속도를 즐기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건 뻥이에요. 왜냐면은 그 하이퍼루프 정도의 속도가 되면요, 인체가 감당해야 되는 그 가속도에 의한 중력이 한 2G, 3G, 4G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기 때문에 몸이 거의 오징어가 되다시피 하고 뭐 찐붕어가 되다시피 해서 으악 이러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자, 어떤 사회가 경제 성장을 하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그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성원들은 사회라는 우주선의 승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풍부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요, 사회과학 책 중에서 그 사회라는 우주선 안에 있는 승객들의 고통과 희망과 절망과 행복, 희망,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이야기하는 책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뭐 무슨 영어를 해봤겠어요. 영어 한마디로 못하니까 책은 너무너무 읽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은 시간보다 아마 영어 읽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페이지 보시면 64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선배가 이 페이지를 보더니 야, 너 미쳤냐? 이게 뭐 책을 이렇게 만드냐? 동그라미 무지 많고 다 밑줄 쳐 있잖아요. 이게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 거기보다요, 영어 해석이 안 돼가지고 개고생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보면은 별일이 다 나오는데, 또 하나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네요. 이 책을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읽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그런 짓 절대로 안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책을 읽으면서 울고 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써놨던 이 사람을 해놓고서 육두 문자 이렇게 해서 욕을 막 책에 써놓고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논문을 써가지고 석사를 끝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연애를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일생을 같이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사랑하지만 1년 만에 막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석사 때 그냥 이 책 보고서 그 다음에 유학을 나중에 가는데, 유학 간 다음에는 이 책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거들떠 보긴 했죠. 근데 전혀 다른 거 공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나 관심사는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 하나는 분명히 이 책에서 제가 남은 게 있냐면요, 이 책은 저한테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사회학은 이래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제 생각에 동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대학원에 있던 동료들, 대학원에 있던 선생님들, 학교에 있었던 그 학부에 있었던 동료들, 선생님들 다 제 생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꿈꾸고 앉아있다, 공부나 임마 하고서. 그래서 저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힘을 잃은 상태였는데,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땐 몰랐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땐 잘 몰랐는데,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글들이 저한테 자신감을 줬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틀린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좋은 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이 맞든 틀리든 나로 하여금 내 생각에, 내 생각과 행동에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 책이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이 책 262페이지에 제 번역본에 보시면요, 이런 구절 나와요.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경제학의 여러 사실들과 법칙들로 인간의 자유의 착오가 채워진다는 끔찍스러운 한계에 직면하자 장차 인류가 걸어갈 미지의 안개 속에 가리워진 여러 가능성을 짚어보면서 한없는 절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무한한 희망으로 기뻐 날뛰기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경제학의 인구법칙이나 임금철칙 같은 악몽을 삭히고 또 삭혀서 언젠가는 완벽한 사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의 독주를 추출해냈다. 이 희망이라는 독주는 진보라는 관념에 고스란히 담겨서 사람들을 흠뻑 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크고도 끔찍스러운 혼란의 고통마저 정당한 것으로 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악몽 앞에서 사람들이 느낀 절망 쪽이 사회의 거대한 전환을 가져온 훨씬 더 강력한 촉매제였음이 밝혀진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체념하고 현세로 올라와 아가리를 벌린 지옥 속에 몸을 내맡겼다. 그에게 주어진 숙명의 선택이란 생식행위와 인류의 번식을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전쟁, 돌림병, 굶주림, 범죄 등을 수단으로 삼아 스스로 말소시켜버리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식량은 제한되어 있고 먹여야 할 인간의 수는 무한히 늘어나고 문제가 된 그 시대가 하필이면 산업혁명으로 무한정한 부의 증대라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 역설은 더욱더 쓰라리게 가슴을 두드리게 된다. 한 가지만 저 이제 고칠게요. 아까 제가 이 책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이 책을 의식적으로 공부하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영원히 만나지 않는 거는 산과 산뿐이라고. 만나지 않기는요, 야, 딴 걸 공부하다가도요, 계속 이 책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5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또 이 책하고 마주치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부채감이 있었습니다. 죄의식이랄까, 부채감. 나한테 이렇게 큰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줬던 이 책에 대해서, 칼 포라니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꼭 우리말로 번역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서 결국은 나중에 번역을 하게 돼요. 그때 본래 이 계획은요, 그 자습서도 함께 쓰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이제 한샘 그 국어 참고서라고 있었는데, 참고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라디오 해설도 나왔었고 자습서에 자습서도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누구나 혼자서 그냥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자습서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 책은 아직 못 썼네요. 올해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어쩌다 오늘 이 책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사회과학 책이 됐든 영화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소설책이 되었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동하는 바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책들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이번 주에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기민 클럽이었습니다.